자, 이번 시간은 이제 8단원 개항 이후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개항 이후에 경제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경제를 침탈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큰 틀로 한번 보고요. 두 번째, 경제적 구국운동합니다. 경제적 구국운동은 아까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경제적 구국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서 여기 문화, 수호운동 뭐 이런 내용들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렵죠. 작년에도 이 부분 할 때 쌤이 꼼꼼하게 얘기해주면서 여러분이 좀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날 텐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개항 초기가 아마 강화도 조약 이후일 겁니다. 1876년. 그때 초기에요. 강화도 조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상인이 특권을 받았었어요. 강화도 조약과 그 조일수호 조규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부록을 통해서 각종 특권을 얻었는데 줄 것이에요. 영사재판권과 일본 화폐 사용권을 일본 상인에게 부여했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 강화조약 부록으로 통해서 영사재판권과 일본 화폐 사용권을 보장받았다. 두 번째, 이때 또 했던 건 개항장 심리내, 심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4km입니다. 개항장에서 4km 이내에 일본 상인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한받았대죠. 이 제한이 뭐냐면 개항장 4km 이내만 활동했다고요. 일본 상인이. 4km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일본 상인이 4km 내까지 활동을 하고 만약에 개항장에서 6km, 7km 떨어진 거기는 일본 상인이 물건을 어떻게 판다? 이렇게 조선 상인이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본 상인이 개항장 심리 내에만 이용 가능하니까 조선 상인의 객주, 여각, 보부상 이런 애들이 이때 생각보다 권력이 세고 흥했습니다. 왜? 중개무역의 중심이었거든요. 일본 상인이 내륙까지 못 들어오니까요. 자, 일본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조일수 조규부로 요거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본 인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건 심리로 정한다. 맞죠?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본 인민은 본국에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에서 물자 교환을 할 수 있다. 일본 화폐 사용됐죠?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과 강화도 조약 부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일수 조규 부록. 그러다가 청나라가요.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결과 조청 상민수령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1882년. 이거 기억납니까?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면은 청나라가 우리는 더 큰 특권을 받고 싶죠. 그게 가장 큰 특권이 뭐다? 일본은 심리 이내만 활동 가능했는데 이 청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에까지 상정 개설 허용합니다. 이게 뭐다? 내 청상인의 내지 통상 육지에도 들어올 수 있다란 말이에요. 심리 벌써 바깥으로 나와서 육지에까지 올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사재판권도 인정받고요. 이게 바로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죠. 청상인이 특권이 더 많아졌죠. 이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합니다. 얘가 창정하면서 이 장정을 체결하면서 뭘 했나? 얘는 조일 통상 장정을 토결해서 이걸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최국대우. 최국대우 기억나죠? 남들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청상인이 만약에 내지 통상 허용하면 자동으로 일본인들도 내지 통상 허용되는 이런 것들 최고로 대우받는 국가다. 이게 바로 최국대우인데 일본이 이때 최국대우를 규정받으면서 자동으로 청나라처럼 내지 통상이 허용됩니다. 대신에 일본도 버리는 게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상품의 관세 부과가 이때부터 시행돼요. 원래 여기는 무관세였거든요. 강화조약 때. 근데 관세 부과되고 또 옆에 하나 적으세요. 안 적혀있다. 관세 부과 옆에 조일통상 체결 때 이때 포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 포기했냐면은 요거 포기했습니다. 무제한 곡물 유출이 규제가 됩니다. 다른 말로 방공령이 실시되는 근거가 되죠. 무제한 곡물 유출 규제. 사실은 이 강화조약 때는 무제한 곡물 유출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곡물이 막 빠져나가요. 맞죠? 그러면서 쌀값이 올라가고 이에 조일통상장정 체결하면서 관세도 부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도 우리 정부가 하고 싶다면 규제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방공령이죠. 방공령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대신에 허락했던 게 일본에 대한
대우를 규정했던 게 1883년에 조의 통상정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이에 따라 청일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고 전 상인은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자, 조의 통상정전 뭐 핵심 제국 간의 관세를 납부한다. 관세 납부됐죠.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 1개월 전에 통고를 먼저 해라. 방공령 얘기죠. 대신에 42관이 체국대우겠죠. 일본국 관리와 백성에게도 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그것을 균등하게 적용한다. 이게 체국대우죠. 자,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율통상정정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무역 경쟁뿐만 아니라 열강의 이권 침탈도 있었어요. 아간파천 이후에 기억나죠? 이때 여러가지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금융 재정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일본이 먼저 야 조선 너 대한제국 너그 개혁이 필요하니까 차관을 빌려줄게. 돈을 빌려줄게. 차관을 제공합니다. 이걸 차관을 제공하는 걸 명목으로 해서 개혁시설 개선과 뭐 이런 것을 명목으로 해서 차관을 제공했고요. 이에 대한제국 재정은 계속 예속이 심화됐고요. 그리고 일본이 중심으로 해서 화폐 정리 사업합니다. 일본인 재정고문 기억나죠? 이거 제2차 한일박 때 맺어진 그 재정고문입니다. 메카타가 주도했는데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과거에 쓰던 백동화 및 구화폐를 일본 제일은행권하고 교환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교환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1,500원 들고 가면 1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백동화가 낡았다 해서 1,500원 들고 왔는데 0.5달러로 바꿔주는 거랑 똑같은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일본 제1은행권을 교환하는데 생각보다 값어치를 기대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한국인이 설립한 은행과 한국인 상공업자에게 큰 타격을 입는 게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일본인들이 토지를 약탈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2페이지 82페이지에 1번, 2번, 3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우선 1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국 상인이 내륙 상업활동은 이번에 순회한 지방에서는 실로 놀랄만큼 진보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전 이후겠죠. 이 내륙 상업 활동이니까. 쭉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전 체결이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1번 새마을운동 박정희 때예요. 2번 넘어갑니다. 3번 경인선 철도 1899년입니다. 그냥 제일 최초로 생긴 철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인선입니다. 경성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 거 1899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하려고 만든 거 1908년도입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척 주식회사. 2번 가장정에 대한 설명을 것은 일본과 조선이 1883년 최국대우 인정했다. 조일 통상장정이죠. 여기서 나왔어요. 문제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렵죠. 이와 관련된 거 답은 뭐겠습니까? 5번이겠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규정하였다. 자, 3번 미추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입니다. 백동화 키워드죠.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화폐로 교환하게 한 게 화폐정리사업입니다. 화폐정리사업과 관련된 거 다 뭡니까? 4번이죠.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가 주도했다. 그죠? 화폐정리사업.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계속하겠습니다.